나는 보통 시작할 때 책 어, 전체 어. 소감부터 말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땠는지. 소감. 그래서 어, 나부터 이 책 소감을 말하자면 어, 처음에 진짜 두께 놀랐었는데 어, 어. 생각보다 그 내용이 그렇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그리고 아, 휴먼카인드랑 엄청 비슷한 부분이 난 많았다고 보거든. 이게 정말 맞아. 휴먼카인드가 난 이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이었는데 한번 어, 비슷한 맥락의 저자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 그런 지표들에 음, 대해서 진보에 따른 가치. 어, 어, 근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특히 어, 어, 3부에 가서 휴머니즘의 가치, 이성, 뭐 과학 여기에 논할 음, 때는 어, 어. 엄청 가장 많이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 그게 이유가 왜냐면 내가 종교인이다 아, 보니까 그 그치, 그치. 휴머니즘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어, 기독교인으로서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거긴 전제가 어, 그 휴머니즘 가치에 대해서 할 때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런 명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원칙이 공리처럼. 그치, 그럼 그치. 거긴 종교를 배제했었잖아. 그 부분에 음,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치 종교적인 유실론적인 종교관이 왜 휴머니즘의 가치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난 느꼈던 건 내가 아직 내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어쩌면 어, 이 지식의 방법이 내가 설득하는 방식이 계몽의 방법으로서는 종교를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구나를 다시 깨닫게 해준 책이라 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 다니면서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정말로 계몽주의자의 대표적인 음, 성격이 띠는 진로를 가진 사람과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할지 그런 결국 이 책 중에 이번 수업 중에서는 가장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어.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정체성에 어. 대한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실마리를 좀 찾았어? 실망하기보다는 사실 이 책에서 다시 나에게 던져줬던 질문들은 음, 어릴 때 이미 다 해온 거거든. 한 번쯤 다 했던 음, 거 몇 번이나 계속해서 하는 건데 다시 이걸 회상시켜 준 음. 거지. 그 질문에 대해서. 아, 근데 그 과정에서 답을 내가 안 찾고 넘어가진 않았어. 어, 의, 어, 의구심이 있다고 아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진 않았고 결국에 어, 답을 어, 찾았단 말이야. 어떤 어, 방식으로든. 어, 음, 음, 근데 다시 이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더 어렵게 질문이 음, 들어온 거지. 음. 더 이런 팩터들을 나열해놓고. 그치, 그러니까 오빠가 더 그만큼 어, 성장해 왔으니까. 더 어려운 질문 더 꼬아서. 그랬구나. 근데 그만큼 어, 내가 더 어, 어. 철저하게 답변을 해야 될 차례가 왔다는 느낌이 받았어. 어. 어, 아주 오빠한테 의미가 깊은 책인 것 같이 느껴져서 음, 이따가 토론을 할 때 음, 오빠 음. 얘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좋아, 좋아. 어, 나도 이제 좀 내 얘기를 어, 해보자면 나는 이 책을 나도 처음에 읽기 전에 이 책의 두께에 조금 놀라긴 했었어. 이 맞아. 책을 미리 받아서 내 이 위에 음, 음, 꽂아놓기는 했었었는데 아, 이 책 읽을 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내가 책을 아예 운명강독 책을 그냥 다 완독을 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다 음, 보니까 아, 이 책을 읽기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 대한 기사랑 그런 그 이 책에 관한 그 유튜브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맞아, 맞아. 보는 뭐, 편이야. 그래서 빌 게이츠랑 뭐, 대화한 거, 독대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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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서울대 그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음, 이야기한 토론도 봤었고, 그래서 그냥 이제 나는 걸어 다니거나 아침에 운동할 때 그냥 그거 음, 들으면서 하거든. 그래서 음. 이 책을 읽기 전에 굉장히 그 영상들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듣고 봤었어서 나는 이 책을 읽는 게 힘들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굉장히 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책은 우선 두꺼웠지만 책의 플로우 자체는 굉장히 그 장의 수가 많아서 더 짧게 음, 짧게 음,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 변환되는 포인트들이 좀 더 주의를 환기하는 데 있어서 책을 좀 더 집중력 있게 읽었던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거는 스티븐 핑거가 굉장히 학자의 성격이 가장 강한 저자인 음, 느낌이 들었어. 음, 다른 책들도 읽으면서 그 책에 뭐 우리가 인간이라는 주제 아래 굉장히 다양한 작가 저자님들을 보면서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들을 읽어왔잖아. 근데 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학자의 느낌이 가장 강한 음, 인상을 많이 받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스티븐 핑거가 이 책을 관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계몽주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천천히 빌드업 해나가면서도 좀 음, 동의할 수 있게끔 하는 음, 책이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음, 전체적인 감상은 그런 식이었고,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많았거든. 음, 그래서 그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왜 내가 동의하지 못할까를 이렇게 찬찬히 좀 책을 읽어보고 음, 분석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좀 나한테도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티븐 핑거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음, 좀 많이 하게 해줬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도. 그래서 음, 오빠의 이야기처럼 막 정체성을 정말 진득하게 고민을 해봤던 음, 부분도 좀 맥락상 비슷할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것 같아서 나는 굉장히 진보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치. 그래서 굉장히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말이 너무 길었는데 아,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수업 전에도 한 학기를 더 수업을 들었었잖아. 이거 다 맞지, 인간 다음이 맞지. 사회잖아. 난 사회를 어, 먼저 어, 듣고 어, 이걸 어, 어, 들었으니까 어, 굉장히 음, 이 1년의 수업 동안 어, 어. 강진우 교수님이 지성인으로서 양육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 이번에는 뭔가 인간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죠. 정말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음, 다음 사회 파트에는 정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 근데 그중 우린 카이스트의 일원으로서 그치, 사회의 빚진 맞지, 자로서의 맞지. 인식 그리고 지성인 결국 지성인의 계몽주의와 또 많이 비슷한 음, 거니까 그걸 많이 알려주려고 했고 또 뭐 수잔이라던가 이 책에 나온 사람 중에서 뭐 촘스키도 많이 영향받았다 어, 했잖아. 그런 맞아, 사람들 맞아. 저자도 다음 학기 또 읽을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음, 책들을. 그래서 되게 정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다음 아, 사회, 뭐 음, 철학, 우주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거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 좋다. 오빠는 그 방금 궁금한 게 그 사회의 어,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어,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어, 일단은 이 말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어, 결국엔 어, 바울이 어, 했던 말 어. 때문이긴 한데 내가 빚진 자로다. 이제 아, 아, 어. 거저받은 사람이란 거지. 이 혜택을. 음, 근데 정계승 교수님이나 어떤 되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음, 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사회에 많이 환원하려고 하고 돌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나의 모든 삶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음,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결국엔 그치, 그치. 음, 그냥 정말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티븐 핑거가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계몽하게 된다면 느끼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 사회의 음, 일원으로서. 음. 음, 그렇네.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요인이 이렇게 특정 오빠가 믿는 그런 기독교에서 기인된 음,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그치? 환경에서부터 얻은 건 거지. 왜냐면 나는 이 두 어, 개가 어,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난 항상 음, 기독교인으로서 또 지성인으로서 과학자로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봤거든. 그게 이게 모순되면 안 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내가 사회의 빚진 자로서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게 가장 공감의 의미지 않을까? 음, 이 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확률적이라는 거. 세상적으로 봐도 어, 어, 내가 정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음, 근데 음, 음,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 음. 나도 비슷한 것 같아. 응, 진짜. 음, 맞아. 좋다. 그 소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 진짜 굉장히 오빠 이야기를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빠는 굉장히 그 사유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음, 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심지가 굉장히 고든 사람인 느낌이 많이 음. 들거든. 대화를 할 때마다. 그래서 고마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어, 그래서 너 음.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 완전 많이 말해줘도 돼. 나도 궁금했어가지고 너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런 진짜? 완전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좋아, 이거 좋아. 요약할 때 진행할 때는 완전 너 어, 어. 스타일대로 너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줘. 그,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일부 계몽에 대한 이야기를 오빠랑 좀 해보면 좋을 것 음, 같은데 이 음, 부분은 1장에서 3장의 음, 내용이 포괄되어져 있는 계몽에 대한 전반적인 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잖아. 음, 오빠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계몽 그리고 계몽주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을 좀 써머리를 했었던 시간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오빠는 좀 어떤 인상을 받았어? 또는 어떤 뭐 새로 알게 된 사실이라던가 오빠의 생각이 변화한 점 이런 음. 부분은 뭐가 있었어? 나는 그 책을 좋아하니까 되게 명언들도 많이 접하다 보면 나에게 어. 정말 좋은 명언이 또 따로 있잖아. 그치, 그치. 나에게 나는 그 중에서 난 칸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칸트가 맨 어, 처음 서두에 한 말이 있었지 않나? 계몽에서. 그러니까 어, 지식은 오류를 제거하고 그런 부분이 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류를 제거하고 알게 어, 만든다였나? 그런 말 있었구나. 그런 칸타면서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음, 아마 앞부분이 있을 텐데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 아닌가? 칸트, 있어?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25페이지 임마누엘 칸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라고 음, 하면서 음. 했던 말 오빠가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내가 정리한 거 있는데 잠시만. 응. 지식을 후세가 늘리고 그들의 아니야. 지식을 맞아 늘리고 맞아. 오류를 제거한다.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앞선 시대가 미리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어. 음, 그러면서 지식은 결국에 그치. 계몽의 의미는 음, 지식은 늘리고 오류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 어, 오류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난 되게 계몽의 의미인 것 같았어. 어, 그 무엇이 옳지 않은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할 방향인지 내 아는 음, 것이 결국 지식하는 역할이고 그 안에 있었던 음, 우리가 그치 그런 오류들을 잘못된 것들을 없애가는 게 나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 학습을 해야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서 음, 그냥 오- 그냥 그 부분이 가장 계몽의 가치, 계몽의 의미를 내게는 음, 또 공감하게 해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음. 나는 사실 일부를 읽으면서 음, 좀 들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음, 나는 사실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뭔가 이렇게 문화생활 하는 걸 굉장히 음,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는 내 그 생각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는 어떻지라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음, 이제 뭐 내가 책에서 너무 좋은 뭐 정말 뭐 품위 있는 정말 좋은 단어를 발견했어. 아니면 좋은 음, 개념이나 좋은 현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했다고 하면 그냥 그게 음, 끝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살 세상에는 어떻게 적용되지? 그리고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항상 나는 고민하거든. 근데 뭔가 일부 계몽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사실 나는 지금 이제 21살 그리고 이제 대학 2학년이잖아. 내가 이제껏 고등학생 때까지 교육을 받아왔던 시절에 대한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계몽을 우리는 교육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나는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너는 어른이고 대생으로서 너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 너의 인생을 만들어 하라고 세상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데 이 학생들과 이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껏 교육을 시켜왔던 교육 환경은 정말 이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개봉 정신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도해온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는 현실일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가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사실 계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범국가적으로 다 같이 인식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태도와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왜 계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의 철학자, 소수의 학생들, 소수의 그 지배 계층 사람들이어야 하지? 왜 그 사람들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 때 이제 내 가정 환경이나 이제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공교육에서는 정말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너가 했던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했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난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왜 정말 그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게 계몽이라면 이게 계몽의 속성이 맞을까라는 게 처음이었고 그다음에는 근데 이 계몽의 가치가 정말로 좋은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비판할 수 없는 게 이 계몽을 이미 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꿈을 그치, 깨우는 그치, 운동은 그치. 역사적으로 아닌 사람들이 같이 계몽하자는 걸 하는 거잖아. 그게 교육의 맞지, 본질인데 맞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판할 수 맞지. 없는 거잖아. 자기들만 위한 게 아니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그게 나는 그래서 그냥 정말은 어렵구나. 그래서 모두가 추구하기에 정말 어려운 가치인데 그래야만 하는 것이 계몽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었어. 계몽에 대해서 포지션이. 근데 음, 그러다가 근데 이게 정말로 어, 정말 소수만 환경적으로도 어, 부유해야지만 할 수 있고 또 되게 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도 내가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많이 음, 배워왔잖아 지금까지. 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종교적인 되게 음, 관습이라던가 공동체적 성향이 있어야지 음, 계몽의 가치는 잘 모르지만 이 계몽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어, 의미가 나는 종교가 계몽을 어,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거지. 실제로 많은 음, 계몽주의자들이 종교에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온 것처럼 종교의 모든 걸 가지고 온 건 어, 아니지만 어, 종교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온 어, 거잖아. 근데 왜 실제 교육이 그걸 하지 못하냐고 했을 때는 이 음, 세상에는 휴머니즘의 가치로만 굴러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스템이 음, 경제인데 자본주의인데 음, 음, 이 이념 어떤 게 더 큰 영향력을 어, 어, 가진가에 있어서 어, 어, 계몽을 주장하는 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아니었던 거지. 세상을 굴러가는 방식에 있어서. 음, 그냥 그게 가장 큰 의미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난 그래서 음, 예를 들어 이런 계몽은 철학을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난 생각했어. 그래서 어, 뭐 어, 어, 독일이나 이런 데는 어릴 때부터 맞아, 맞아, 철학 이런 어, 걸 기초 교육을 하잖아. 왜 그런 걸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 이런 건 굉장히 역사적인 맞아, 거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환경적으로, 어, 지역적으로. 어, 음, 근데 이 흐름은 앞으로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자가 더 많아지고 대학생이 고등학생은 지금 음, 들리나? 음,
음. 잘 들려, 잘 들려. 어, 고등학생들은 이 계몽의 가치는 지금 모르더라도 우리는 대학생 시절에 계몽을 시작하였다면 응, 다음 세대는 어. 고등학생부터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중학생부터 응,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계몽의 음, 흐름이라고 봐. 진보의 흐름. 그러니까 아직 완성형이 아닌 거지.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아, 안 된 게 아니고 계몽은 응, 19세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응, 역사가 짧은 거니까 우리는 아직 계몽의 산 응, 증인이고 우리가 그 응.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봐. 계몽에 있어서. 어.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게 음. 지금 현재 시대의 인류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오빠가 말하는 그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국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모든 전 세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궁금한 거는 어, 그 오빠가 방금 독일의 사례를 얘기를 어, 했었던 어, 것처럼 사실 어, 우리보다 100년, 200년 전부터 철학에 대한 중요성을 어떤 나라의 음, 정말 중요한 음, 근간이라고 생각해 온 음,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음, 그것이 사실 그 우리가 문화권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도 음, 기인한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인류라고 통칭을 할 수 있는 거야? 계몽의 중심 사이에서의. 계몽에서 응, 예를 들어서 너가 알다시피 계몽은 한 응,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응, 계몽주의자들이 있는 응. 거잖아. 그리고 진보는 그치, 모든 분야에서 그치. 일어나는 거잖아. 그 응, 설령 응, 응, 응. 진보의 가치가 독일이나 이런 되게 서구권에서 먼저 발생하고 어. 시작됐더라 하더라도 응, 계몽을 응. 하자는 의식만으로 계몽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진보라는 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 우리는 계몽보다 더 중요한 응, 가치라던가 그런 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다른 분야에서 응. 겠지 이런 사람들이 어.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계몽의 가치를 응. 알게 된다면 사실상 변화시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나중에 계몽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 계몽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의 그 연령대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게 진보의 우리가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우리도 그래 왔고 음.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넓힐 수 있다는 거지. 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나에게 음. 이제 비판점이 아닌 것 같아. 계몽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음, 근데 이제 하나 음, 더 궁금한 게 음, 있는데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해왔잖아. 그러면 음. 앞으로 해올 거라는 장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았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다 같이 그치? 동의되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진 않지 않아? 그렇게 어, 그들을 이 계몽의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그들을 음, 함께 온라인 시켜야 하는, 음. 통합시켜야 하는 그러한 촉매제는 오빠가 생각했을 땐 휴머니즘이 아닌 종교다라고 하는 거야. 어, 이게 대상이 다른 거지. 이성과 아, 합리, 대상이 계몽으로서 지성 아, 있는들 설득시킬 수 있고, 어, 근데 어, 어. 이거에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종교로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지. 아, 어, 음, 어. 근데 이제 너무 역설적으로 들리는 건 우리 음, 이따가 토론 주제도 음, 있겠지만 음, 그 진보가 되는 곳일수록 종교인은 줄어들고 음, 있다라는 음, 팩트가 있잖아. 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어, 하고자 하는 말은 어, 진보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음, 교집합 사이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음, 진보의 방향성 자체는 그거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교집합이 아니지. 완전 종교에 어, 대해서 어, 배타적이란 어.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나, 어, 내가 그래서 지금 그 교집합에 서 있는 거잖아. 이 그치, 그치, 교집합이 그치, 그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 설명에 따르면,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종교가 음, 휴머니즘의 실현에 긍정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음, 용납할 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 나는 정말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기독교인, 음, 종교인이라면, 그걸 믿지 음. 않더라도 완전 여기서 유실론적으로 종교의 아, 필요성, 그 종교의 음, 긍정적인 영향력을 알고 있다면 그걸 음, 통해서 음, 사람들이 계몽할 수 있게끔 음, 유도해야 되는 게 더 음, 실질적이지 않을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게 약간 뭐
검은 고양이나 뭐 하얀 고양이나 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약간 이런 논리인 거지 내 입장에서. 아, 음, 음. 굉장히 음, 개인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지금 고민이 좀 많은 상태인데 음. 오빠와 같은 종교인이 굉장히 좀 반갑은 것 같아. 그래. 근데 나는 나는 사실 먼저 말해. 사실 종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많이 회의적인 음, 상황이거든, 나는. 음, 근데 그런 팩터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 가장 컸던 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공동체라는 생각을 음,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봐도 결국에는 사람의 집단이고, 그러니까 음, 인간들이 만들어 온 문화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인데 왜 이거를 내가 믿고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싶은 그 신의 존재로 그냥 합리화하는 거지? 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어. 음, 그래서 본인이 신인 것 마냥 구는 굉장히 음, 이기적인 집단이 내가 평생 동안 너무 사랑해왔던 종교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괴리가 컸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나와 다른 사람은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교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진보를 싫어하고 왜 우리는 음, 이렇게 우리의 속성에만 음, 갇히려고 그것을 리지드하게 멈춰 음,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받으니까 내가 음, 뭘 믿어왔지라는 생각을 좀 음, 했었어. 음, 나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 음, 나는 신을 여전히 믿고 음,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 음, 창조론자였고 일 건데 근데 종교 공동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좀 깊어졌던 것 음, 같아.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빠는 그렇게 음.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좀 반가운 것 같아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더 설명하자면 난 가장 음, 큰 게 난 정말 작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같은 또래라든가 어, 이런 게 없었어. 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공동체라는 걸 크게 강조하지도 않았지. 그래서 어, 나는 고등학생 때 내가 종교인 음, 정말로 종교인이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난 굉장히 어,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어, 책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가 정말 이 휴머니즘 계몽에 대해서 나는 음, 혼자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 철학책 읽으면서 어, 문학을 통해서. 근데 똑같이 그렇구나. 이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칸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음, 종교 종교는 세상의 종교 정말 여러 가지잖아. 음, 근데 왜 음, 그 중에서 한 가지 종교가 있다면 왜 그게 기독교인가? 그 음, 칸트가 이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런 음,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인간을 위한 종교다운 종교는 기독교다. 그걸 통해 결국에는 음. 이성적으로도 종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그게 왜 기독교여야 되는지를 찾아냈던 것 같은 거죠. 그 하나님 믿기 혹시 그 전에.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내가 세계 철학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음. 않지만 인간의 가치를 실현시킨 거 있잖아. 그게 교리적으로. 어. 교리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 음. 종교가 기독교라고 칸트는 자기가 그렇게 찾았어.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적 인식과 다르게 정말 어. 성경적인 것과 교리적으로 인간이 실제로 해왔던 역사 말고 그 종교가 가진 속성. 예를 들어서 어. 유대교는 뭐 더 배타적이잖아. 유대인 말고는. 근데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그 길이 열린 거잖아. 이론적으로는, 음. 교리적으로는. 그, 그런 점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음. 이런 거는 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고통이라던가 그런 속성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교적인 속성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낫다는 거지. 인간에게는. 어, 그, 그러면 어, 궁금한 거는 음, 오빠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음. 이게 틀리다라는 입장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입장보다는 이게 교리적으로 기독교에 비해서 더 좋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그렇게 아, 접근했었어. 전에는 어,
그러니까 먼저 아, 이성주의 접근했던 거야. 아,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기 전에 나는 아, 이성주의자였으니까 음, 그 음, 종교가 음. 합리적이라면 아 그래 인간을 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 종교가 필요하구나 아, 이래서 종교가 많았구나 쓸모 있네. 근데 그 중에서 그렇구나. 기독교 가장 쓸모 있네라는 건 이게 내가 동의를 했던 거야. 아, 근데 그다음 이제 사랑이란 휴머니즘 가치가 내게 중요하다는 걸 알 다음에 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어. 고등학생 때 되게 뭐 길거리에 있는 그렇구나. 쓰레기를 계속 내가 다 애들 보는 거 줍는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예를 들면 뭐 특별반 이런 게 있잖아 학교마다 나 어, 일반고였는데 나는 어. 공부를 잘해서 특별반인데 이런 대우들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 이런 뭐 학교와 싸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아, 딴에는 진짜? 사랑의 가치 그리고 뭐 되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어, 그런 어. 애들한테 가정 환경 안 좋은 애한테 그냥 이런 식의 모든 음, 면에서 내가 음, 음, 휴머니즘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하나님 믿지 음, 않지만 내 어린 시절 동안 교회에서 배운 그런 가치들이 음, 근데 이게 어, 어. 정말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치. 그래서 이제 몰래 성경을 읽다가 그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가 된 거지. 그때 예수님 만났고 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휴머니즘 가치는 예수님 이미 실현하셨구나.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것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너가 그런 회의감을 가진 그런 공동체적 부분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한테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슬플 수는 있겠지.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 근데 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할 만한 음, 이유는 아닌 것 같아. 그 딴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 아니잖아. 왜냐면 음, 예를 들어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음, 사랑을 알았다는 말인 것 같거든. 깨달았, 그러니까 음,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 사람들 때문은 아닌 거잖아. 음, 나한테는 그런 음, 의미여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대학을 와서 음, 열심히 그 음, 공동체에 있는 거는 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인 거지. 누군가는 음, 실망했지만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음, 음. 굉장히 음, 그래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음, 말인 것 같네. 그런 순간에 있을 때는 사람한테 어, 실망할 때가 있지만, 어, 어. 그때 내가 결국엔 교회 다녔던 이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음, 변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음, 음,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동들은. 그 가치를 난 믿는 거지. 음, 음, 음. 뭐, 오케이. 어, 정확한 뭐, 어,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네. 어. 아, 아니야, 진짜 고마워. 이렇게 뭔가 계몽에 대한 이야기를 오빠랑 진짜 음, 다양하게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종교에 대한 음,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빠의 정말 신념에 비롯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에게도 좀 많은 귀감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어, 좀 다시 생각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음,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사람에 대한 실망, 뭐 사람에 대한 음,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팩터 중에 하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었거든. 음, 너무 맹목적으로 음, 믿어왔던 신앙이 결국에는 내가
세뇌돼서인진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나는 음, 불교를 내 종교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음, 그래서 종교가 뭐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지금 따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음, 뭔가 지금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빠도 굉장히 그런 시기를 잘 음, 보내온 것 같아서 음,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면 찾아가서 많이 음, 물어보고 음, 도움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고마워. 그럼 다 있지 않을까? 결국엔 열심히 치열하게 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 시대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고민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나 음, 스스로에게도. 회피하진 않는 거지. 음, 맞아,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 책도 책이고 내가 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음, 그렇고 하는 활동이나 뭐 교회 공동체나 뭐 모든 것들을 음, 총칭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의 음,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결국에는 이 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음, 일이니까. 사실 맞아. 종교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하는 그거에 대한 고민, 같이 음, 기도하는 음, 그런 음, 시간이잖아. 그런 집단이고. 그러니까 뭔가 맞아.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어, 좋다. 맞아. 그리고 너가 말했듯이 정말 의미 음, 있는 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음, 삶이라면 그 전에 내가 어떤 음,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걸 할 수 있다고 봐. 그치,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난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나 스스로 어떤 내가 가장 좋은 나인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음, 계몽주의자로서 가장 최선은 뭐지? 음, 했을 때 계몽주의의 최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런 음, 계몽이 있고 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똑같이 그러면 기독교인이라서 묻는 거지. 어떤 기독교인, 최선의 음, 기독교인은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은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음, 부정적인 속성이 있다면 정말로 그 안에서 그 정말 종교가 아닌데 음, 최선의 기독교인을 사- 음, 머릿속에 산정했을 때 그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 음, 근데 그 삶 속에서 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 중에서 음, 부정적인 게 똑같이 있을까 했을 때 하나도 아닌 음, 거잖아.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음, 그렇게 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 이상적인 나의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음, 모습에서 모순점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지 못한 거지. 음, 이상적인 기독교인에서는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음, 오, 좋다. 그 계몽에 대한 이야기를 어,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었는데 그런 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음, 좋았고 그럼 다음 오빠의 음, 어, 고마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진보라는 2부 내용이 사실 제일 비중이 많았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치? 핵심적인 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나는 사실 뭐 장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2부에서는 어떤 장이 흥미로웠고 이 음, 장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 음, 둘이 좀 나누면 좋을 것 좋아, 좋아. 같거든. 음. 어, 지금 교수님께서 그때 2부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해주셨잖아. 그래서 음,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음, 혹시 오빠는 4장에서 20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었는지를 좀 얘기해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선 내가 음. 먼저 혹시 해봐도 좋아, 괜찮을까? 좋아. 어, 어, 어. 나는 사실 사장 내용이 제일 재밌었어. 맞아. 그 진보 공포증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 진보 2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읽게 된 음, 물꼬를 튼 친구였었어 음, 음, 가지고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읽었었는데 사실 난 그 중에서도 그 뉴스에 대한 게 가장 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음, 사장에 대한 내용이 그 뭐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공포증을 결합한 우리 사회에서의 단어를 만들어 보면 뉴스인 것 같아서 이 음,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음, 같은데
나는 우선 내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나는 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한 두세 개씩 음, 정독하는 스타일이야. 음, 근데 그 기사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가 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주셨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사 스크립트를 읽고 스크랩북을 만들고 같이 주말에 이야기를 하고 하는 시간을 어렸을 때 보냈어서 그게 이제 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습관이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 정신이 없고 삶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기사를 읽는 습관은 남아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초점 없이 읽는다는 느낌이 강했어. 그래서 특히나 굉장히 짧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1차적으로 생각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읽는 듯한 행위에 가까운 읽음을 진행해 온 부분을 많이 반성할 수 있었었거든. 음, 사실 이 저자가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가 역사의 초고이기보다는 스포츠 경기의 생중계에 더 가깝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반성적이고 또 나를 성찰할 수 있게 해줬던 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언론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예 그냥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굉장히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가용성 휴리스틱 그치. 편향의 촉매제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가 여기서는 진보해왔고 우리는 이성과 과학 그리고 휴머니즘으로서 계몽을 이루어왔고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이러한 트리거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왔던 음, 거야라고 하는 그 주장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됐었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 대입을 해본다면은 나도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읽는 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 음,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좀 매도와 같은 비방적인 글들이 주를 이루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탐독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음, 텍스트를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나의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저자의 말처럼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공포증들을 유발시켜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음, 90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세계는 인간의 안녕과 복리의 모든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음, 없다라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서의 계몽주의자의 역할이 좀 더 대두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배울 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나는 사장에 대한 내용을 좀 음. 이야기했던 것 같아. 혹시 오빠는 사장 어떤 식으로 읽었어? 나도 그 뉴스에 대해서 더 나는 흥미롭게 읽었고, 난 근데 어, 어, 이게 정말 휴먼카인드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응, 응, 휴먼카인드 응, 똑같이 다루었잖아? 이 어, 어, 부정편향과 이런. 그래서 어, 그 뉴스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응, 방법이 응, 있잖아. 이걸 막 부정적인 영향을 응, 막는 게 첫 번째는 그 개인이 응, 응, 굉장히 강한 방화벽 같은 게 있어서 응, 응. 체크할 수 있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진짜 뉴스인지 맞아, 맞아, 그 안에서 이제 편향을 스스로 제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맞아, 좀 맞아. 개인에 따른 거여서 이거는 개인적인 노력에 따른 거고 두 번째는 애초에 질이 좋은 긍정적 그러니까 응, 도움이 되는 우리 사회에 좋은 것만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응, 응, 그런 언론이 형성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시스템이. 그치? 이런 응,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카이스트에서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실이 있어. 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있단 말이야. 어, 결국에 이러한 노력이 응, 이러한 인류에 대한 부정적인 걸 줄여나가는 노력이잖아. 결국에 응,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결국에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응, 휴머니적 가치가. 그치? 응, 응, 그래서 그게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난 그게 응, 응. 인상 깊었던 내용이고,
근데 난 뉴스를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난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뉴스만 체크하는 것 같아. 내 뉴스 성향은 어, 완전 창업 뉴스만 이제 어, 보고 어, 경제 뉴스 위주로. 나도 아침에 운동할 때 음, 지금 안 하는데 뭐 어, 아침에 어, 헬스를 하면 뭐 시사 경제 뉴스 들으면서 하거든. 어, 이 두 어, 가지가 어, 왜냐면 나에게 가장 이미 필터링된 정보를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뉴스는 애초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많이 거르는 거야.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어, 뭐 우리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 뭐 기부나 고아나 빈민에 음, 대한 뉴스들, 그런 뉴스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음, 개인적으로 이미 나에겐 그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지 이미 형성된 사람이라면 음, 거기에 계속 노출되는 것도 엄청 좋은 것 같진 않단 말 생각하거든. 어, 그걸 이미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세월호에 거기에 그냥 좋아요 달고 슬퍼해하고 음, 그냥 프로필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 뉴스를 많이 챙겨보는 게 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음, 음, 내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가 있다면 필요 없는 뉴스는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나는 내 방식인 것 같아. 음,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이구나. 음,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어, 음.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는 나는 어,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에 따라서 사실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음, 있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 우리는 음, 정말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 굉장히 다량의 정보들이 유입되는 사회에 음, 살고 음, 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정보와 신호를 차단하고 스스로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음, 굉장히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 나도 사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 SNS를 안 하거든. 카카오톡 음, 말고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하지 않는데 뭐 안티 SNS까지는 아니지만 음, 사실 나는 그 SNS로 뭐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음,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뭔가 나에게 몰입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오빠 말대로 그런 신호와 음,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는 법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본인의 음, 생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맞아. 근데 어 정말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피엔스 책을 우리가 음, 읽으면서 그 뒷담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음, 사람들의 지금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가 진보되어 오기까지는 굉장히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어떤 유대감, 결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수의 집단들이 생겨왔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껏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이야기하고 음, 있는데 사실 나는 그게 조금 모순적으로 들리거든. 음, 우리는 진보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 공포증이 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류를 진보시켜 왔다라고 하는 음, 것들 자체의 음, 말이 음. 오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태도는 뭐라고 생각해? 이게 뭐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들이 있잖아. 응, 응, 근데 내가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응, 그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응. 도달했다고 믿는 것 같아. 우리 아, 천성적으로 좋은 걸 타고났다면 당연히 그걸 더 가지고 나가고 개발해야 되는 건데, 어, 우리 어, 천성과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이게 우리가 어차피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그걸 인식했다면 어,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나의 가치관인 것 같아. 내 생각인 것 같아. 그 어, 당연히 이건 역사적 형성해 왔고 좋게 작용할 수도 어, 있었겠지. 예를 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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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그치, 부분들만 응, 더 생존이 높았던 거니까 도움이 돼서. 응, 응,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 특히 계몽주의자. 음, 그러면 좋은 건 좋게 놔두고 나쁜 건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응, 나가 응, 내 생각인 것 같아. 거의 모든 주제에 있어서. 음, 진짜
귀결된다. 오빠는 혹시 이제 2부에서 오빠가 인상적이었던 장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음. 혹시 오빠가 2부에서 조금 나랑 공유하고 싶거나 오빠가 조금 더 음. 소개해주고 싶었던 부분 어떤 장이 있을까? 음. 나도 그 정보에 대한 거는 다 비슷한 맥락 있고 한 번도 우리가 응, 접한 응, 거였어 응, 괜찮고 그 실존적 위협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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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부장. 응. 난 여기서 가장 첫 비판점이 뭐였냐면 다 지금 다 동의했거든. 어느 어, 정도 어, 어. 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차이 이 정도지. 근데 그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 거기서 좀 많이 비판을 했단 말이야. 아, 어. 그 똑같이 빌 게이츠도 그걸 가장 안타깝다고 말하더라고. 딴 건 너무 다 좋았는데 그 어, 너무 어, 간과한 어.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어, 넌 어떻게 AI 그냥 넘어갔었어? 그 AI에 관한 그게 있었거든. 어. 음. 그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다뤘었지? 저자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잠만 내가 확인해 볼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난 너무 어이없었던 말이 있었어. 그 AI가 응.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먹어치운다고 해서 전지적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음. 빅데이터도 결국 한정된 정보에 불과한데 어, 우주의 어.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 어. 그러니까 뭐 Y2K 버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 굉장히 그거에 어, 아, 대해서 맞아, 맞아. 어. 비판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AI도 뭐 일반 지능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지능이 한다고 해도 음. 그게 목적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뭐 인간을 음. 멸망시키려는 동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동의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음. 우리가 애초에 악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면 그 동기를 그치, 심어주는 것은 그치. 당연히 가능한 건데 그치, 그치. 그건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게 첫 번째고 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는데 응, AI 일반 지능을 도달한 AI면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 다 접근 가능하고 획득하면은 응. 나는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 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음. 낙관적이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그치, 사실. 응,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이면은 응, 뭐 펜타곤이든 뭐든 정말로 국가 기밀 다 접근할 수 있을 테고 해석 응, 능력도 당연히 충분하겠지. 그러니까 응, 동기는 응, 인간에게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응, 응, 그리고 응. 물리적인 세계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배달 같은 거 그치. 배달이 어, 자기에게 어. 오기도 하고 당연히 컨테이너 응, 벨트 공장 같은 거 당연히 다 점령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음. 무게 로봇도 자기가 다 설계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물리적인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제 스티븐 핑거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음. 그리고 그렇게까지 접근하도록 우리가 놔두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거든. 음. 근데 그 부분은 인간이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음. 그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AI는 난 접근할 수 있다고 봐서 음. 스티븐 근데 핑거보다 나는 더, A 어. 응. 끝났어. 아, 나도 오빠 이야기에 동의하고 나도 이거 오빠가 음, 얘기해 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음, 나는 이제 좀 2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음,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 저자가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음, 조금 더 이 단어를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과장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음, 그러니까 음, 사실 저자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서 비관론자들, 계몽주의자가 아닌 계몽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서 맞서서 음, 음, 계몽은 이제껏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음을 굉장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음, 쓰는데 그 중에서의 요소 선택 중에서 이거를 조금 이건 좀 억지로 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음, 부분들이 좀 있게끔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잠재적 맞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느끼기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지? 라는 느낌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그냥 낙관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그 핵심을 좀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이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예측과 견해들은 사실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더 옹호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 그렇다라는 말은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일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말한 이런 낙관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맞아. 했어. 그래서 사실 나는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히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그쵸. 않았어. 왜 그래서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잖아.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치?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책의 흐름. 배를 타고 그냥 흐름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출하는 게 조금 더 맞았던 것 같다라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걸 한 번에 기억을 못했던 게 좀 아닌 것 같은 거는 그냥 휙 넘기면서 읽었거든. 그래서 아 저자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더 하는 느낌처럼도 들렸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맞아. AI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저자도 환경 문제를 우린 해결할 수 있다 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나는 그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 최지천 박사님이신데 그 분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나 기사들, 칼럼들 이런 것들 다 읽으면 정말 우리는 정말 인류의 이 지구에 몹쓸 짓이란 몹쓸 짓은 다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치. 다 환경 해결할 수 그렇게까지 있다. 아하. 다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은 우리는 다 잘해왔고 잘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해결책 없는 말뿐인 위선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자는 내가 생각했을 땐 계몽에 대한 물꼬를 틀어준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모색하자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건 우리 독자들이 그리고 그 저자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 나. 맞아. 나 똑같은 입장이야. 오케이. 2부에 대한 이야기 19장 4장 내용이 사실 2부를 관통하는 내용이었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오빠랑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오빠 내가 사실 40분에 그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늦게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맞아. 조금 시간 좀만 조정해서 너 되는 데까지만 하고 끝내자. 좋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PPT에 정리해놨던 토론 주제들도 이 요약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서 이걸로 하면서 한번 다 마무리하자. 맞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다음 3부 이성 과학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21, 22, 23, 24였던 것 같아. 23까지였나? 23까지 맞아. 3장까지야. 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오빠가 굉장히 제일 숙고하면서 읽었던 그치. 부분이라고 아까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아까 토론 주제들이 좀 이 부분에 맞아. 몰려 집중됐었던 것 있었었지. 같기도 해서 그래서 우선 오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빠는 3부를 어떻게 읽었고 그리고 이 3부에 대한 오빠의 토론 주제 정도를 조금 소개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오빠는 그래서 3부를 어떻게 읽었어? 나는 항상 책을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역시 방법보다는 일단 목적을 알았으면 그때는 방법에 올인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난 항상 목적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모든 일에 있어서. 책도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저자의 이제 목표가 뭐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난 결국에 이 3부가 나에게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이지. 왜냐면 이성이 뭐고 과학이 뭐고 휴머니즘 뭐고 그러니까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의미 이런 파트잖아. 근데 이성이 잠시만 좀만 내려줄래? 이 정도 말하는 건가?
잠깐만. 이성이 21장인데. 맞아. 이성에서 그 테틀록 실험이 이성에서 나오지 않나? 응. 그치? 맞아. 난 그랬던 것 같아. 그거에 굉장히 난 그게 가장 재밌었던 게 응, 지성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응.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 테스트 기억해? 그 총기 규제. 그 뭔지 알죠? 화장품 했을 때 그걸 기억해. 그게 너무나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이유가 음, 그거를 제대로 파악했는데 그걸 진실을 감추고 음. 대답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성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 그리고 왜 양극단이 신념 믿음 아래에서 극단이 치우친 게 왜 음. 좋지 않은가? 그리고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작가를 가장 많이 비판한 점인 것 같아. 아, 계몽주에 정말 끝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너가 말한 어, 것처럼 조금은 더 과장했던 부분이 이런 믿음 때문에 나온 아, 거고 그치. 동기가 있을 수도 있어. 일부러 과장한 것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음. 알다시피 우린 과거의 어떤 되게 그치. 추억이라던가 좋은 거는 보정이 있잖아. 음. 알지만 보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래서 맞아. 이제 작가 이런 보정들이 극단이 치우쳤기 때문에 더 강해졌고 성향이 음, 특히 3부에서. 맞아. 특히 3부에서. 그리고 이제 나 역시 음. 합리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 가장 예측 전문가들이 어떤 성향이 가지고 있었는지.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표현을 많이 음. 쓴다던가, 맞아. 어떤 기준점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음. 정보를 넣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렇게 조금 음.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거잖아. 이러한 어. 방식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좀 빗대어 봤을 때, 음. 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결론을 내렸던 것 아. 같아. 이런 점에서 결국 음. 계몽주의자로서, 합리주의자로서 좀 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음, 음. 음.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나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 뭔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나오는 그런 실험들이나 사례들을 보면서 나를 좀 비추어 보는 음, 경향이 우린 많이 음, 있었잖아.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음,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나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음, 나도 그런 부분에서의 맥락에서는 설명적 깊이의 착각을 저자는 이야기했었는데, 음, 그러한 부분들에서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향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교정해 나가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는 요인이라는 부분? 그게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었어. 그래서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이성이라는 지식이라던가 이런 과학이라던가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음, 믿고 있는데 그때 나오게 되는 그 괴리와 편향들에 음,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교정해 나가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과학 부분을 좀 이야기했었을 때 저자가 우선은 그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이런 음, 부분을 음, 마지막에 잘 설명을 하기도 했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만능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과학자들에 대한 변론을 하는 변호사와 음, 같은 느낌을 음, 많이 받았었어. 과학의 음, 장에서. 그래서 특히나 뭔가 이제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의 그런 대척점에서 과학을 조금 더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음, 많이 난 음, 느끼기는 했었었는데 그런 주장이 사실 이해가 많이 됐었지 나는 음, 개인적으로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입장에서만 이게 맞다고 맹신하는 건 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과학과 어떤 인문학 그리고 과학과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 부분의 마지막에 이제 그 음, 융합으로서 음, 결국에는 각각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음, 저자의 이야기가 음. 정말 맞는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막 나는 문과고 나는 이과고 그래서 뭔가 맞아. 학문을 분리하고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그것들을 통섭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사실 학부 때 목표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툴을 학습하는 시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있어서 나 이것만 공부했으니까 난 이거는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유연함을 나는 학부 때 내가 갖고자 하는 툴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나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저자가 말하는 진보의 방향성과도 많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좀 많이 위로나 응원을 받았던 느낌도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콜아웃으로 정리했던 게 지난 수업 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들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정도로 오빠랑 좀 토론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휴머니즘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체할 수 없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뭔지를 좀 서로 한두 마디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난 그래서 사실 내 입장은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종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가 휴머니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치? 종교의 목표가 휴머니즘인 게 아니라 음, 종교인의 신앙 생활의 파생물이 휴머니즘적 가치를 낳는다고 봐서 애초에 휴머니즘적 가치가 핑커는 선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목표가 휴머니즘 가치다. 이것이 우리가 되게 평등적 원리? 그게 이제 스피노자의 은율, 백금률 이런 걸 설명하잖아. 그렇게 설명하지만 난 이 가치가 결국 신의 존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왜냐면 신의 존재를 믿는 거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닮은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가치는 신으로부터 온 거지. 그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사회는 신을 없애려고 하는 신이 없는 선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이거 느낄 수 있는 건 맞지. 느낄 수 있는데 신의 존재를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봐. 고마워. 나는 이제 휴머니즘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도 개인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휴머니즘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위 카테고리가 종교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 종교가 여전히 인류 진보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인류 진보의 중심에 서 있는 종교가 그럼에도 나는 조금 더 가치 전파와 실현에 있어서의 형태를 많이 진보시켜와야 하지 않을까. 동시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런 좀 더 설명드린 휴머니즘 가치가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소실되고 인간 가치에서 소실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맞아. 느끼고 있잖아. 인간의 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맞아. 휴머니즘 그 과학임이 더 강해질 건 맞는데 이때 종교임이 약화되는 과정에 거쳐서 어느 기대로 오른 이후에 우리가 다시 평가되는 거지. 이 휴머니즘적 맞아. 사고가 얼마만큼의 진보를 일으키는지 그때 우리가 다시 판단이 전환될 것 같아. 아 이게 종교가 빠졌을 때 이건 사실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 역사는 판단하는 거니까. 맞지. 그때 다시 종교의 가치가 제 위치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난 좀 그렇게 미래를 예상하고 있어. 대체하려고 시도하지만 대체하지 못하게 될 거란 거지. 결국. 그치. 결국엔. 맞아. 고마워. 다음에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좀 좋아. 많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여름에 오빠 스위스 갔다 오기 전이나 그 전에
맞아. 갔다 오고 종강하고 있나? 넌 서울에 가니? 뭐 연락을 할게. 뭐 연락을 해서 시간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고생했어.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이 책을 오빠랑 서평 영상을 찍게 돼서 난 너무 진짜 좋았고 나도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많이 시간이 아쉬울 정도야. 시간이 너무 아쉽고 음, 진짜 이 다음 회의 시간에 음, 좀 내가 음, 오빠랑 7시에 음, 만나는 줄 아, 알았어가지고 맞네. 그렇게 어, 했었는데 음,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하게 돼서 좋았고 다음도 이 책 말고도 그래서 지금 다시 개몽에 대한 영상 음. 소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음.